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호주의 큰 장점과 가장 큰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호주에서 2013년부터 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10년 차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와, 벌써 10년이나 호주에 살았어요. 엄청납니다. 네, 그래서 10년 동안 살면서 제가 느끼는 후기?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돼서 또 좋아요와 구독 또 부탁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호주의 가장 큰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시면 우선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장점이 이제 처음에 호주에 올 때부터 약간씩 바뀌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여유로움, 그 다음에 이 자연 환경, 기타 등등이 있었겠지만 10년을 돌아봤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 기회가 아직도 많이 있는 땅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처럼 이제 어떤 일을 하다가 그것을 그만두고 좀 늦은 나이에 다시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한국이란 나라는 너무 체계화가 돼 있고, 저번에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어떤 나이가 되면은 어떤 직책이 되어 있어야 되고 어떤 차 정도는 굴려줘야 되고 집은 어느 정도쯤 돼야지 그래도 한국 사회에서 봤을 때 좀 이렇게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삶이다라는 그런 규정이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근데 호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호주에 와서 20대 중반에 와서 영주권 기타 등등 해서 30대 중반에 영주권을 다 받으시고 이전에 비자를 받기 위해서 하던 일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다른 일을 하고 싶다고 했을 때, 대학교를 들어가서 완전히 다른 섹터로 가려고 했을 때 꺼리낌이 없는 나라, 그 다음에 나라 지원이 잘 돼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학자금 같은 경우에는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학생 보조금이 나와요. 이게 한 2주에 600불, 아무 일도 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한 달이면 1200불이 나오는데 생활하기엔 적지만 그래도 뭔가를 한 번에 딱 멈추고 새롭게 시작할 때 그 텀 안에서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되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30대 후반이 돼서 나 다시 대학교에 들어갈 거야 하면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왜?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을 것 같고, 그 다음에 30대 중후반에 시작을 해서 40대 졸업을 한다고 한다면 취업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그에 반해 호주에서는 30대 중후반에 시작을 해도 취업하는데 별 문제가 없고 40이 넘어가서도 취업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분명히 호주란 나라도 나이의 제한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국보다는 훨씬 더 덜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새로운 섹터로의 전향을 원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에게 항상 기회가 있는 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바로 들어가서 또 가장 큰 단점은 무엇일까?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호주를 장점에 대해서는 많은데 딱히 크게 느끼는 단점은 없어요. 어떤 구독자님들은 왜 호주에 대해서 그렇게 좋게만 얘기를 하냐, 단점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달라 하시는데 근데 정말로 제가 호주에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느끼는 큰 단점이 없기 때문에 호주라는 나라에 살고 있는 거기 때문에 큰 단점은 없지만 그래도 영상을 찍어야 되니까 큰 단점을 얘기하자면 의료시설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서구권 나라에서는 호주가 의료시설이 정말 좋은 나라거든요. 탑을 찍을 정도의 잘 돼 있는 복지 국가인데, 그래도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한국에서 살다 오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호주에서의 의료 시스템이 한국보다는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도 없잖아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한국은 어디가 아프면은 바로 의사에게 가서 진찰을 받고 이제 약을 탄다든가 주사를 맞을 수가 있는데, 호주는 GP 시스템이 있잖아요. 가정의사한테 가서 진찰을 받고 이제 심해졌을 때 스페셜리스트, 한국에서 우리가 가는 그 일반 의사들을 스페셜리스트라고 하는데, 스페셜리스트를 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오래 걸려요. 근데 이제 사보험이 있으면 좀 다른 얘기겠지만 어쨌든 국가에서 지원하는 메디케어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했을 때 조금 이렇게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너무 의사가 이렇게 자주 갈 수 있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과잉 진료라는 얘기를 하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과잉 진료는 없지만 뭔가 이렇게 원활히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속이 답답할 때도 있을 수도 있고, 내가 아픈 게 더 이제 월스트해져서 좀 심해져서 스페셜리스트에게 가는 경우도 없잖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의료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단점이라고 뽑는 거는 이제 치과인데, 사보험이 있다고 해도 치과 치료라든가 뭐 씌우는 거라든가 이제 치아를 발치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은 한국보다 훨씬 더 비싸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호주의 큰 단점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호주의 장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은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셔서 다른 구독자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공유를 해봤으면 좋을 듯 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